안녕하세요. 주막야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추봉은 그날 밤 자신의 얼굴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 한양 남쪽 장터 옆 개울가에서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28배를 살아온 얼굴이건만 그 얼굴에서 추봉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는 자신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까? 그것은 5년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갔다. 추봉의 아버지 추만석은 한양에서 이름난 관상가였다. 양반가의 혼사부터 관직에 나갈 자식의 앞날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중요한 일이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같은 눈이라 불렀다. 한 번 본 얼굴은 10년 후까지 기억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추봉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관상술에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봉아,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린 추봉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의 뒤에는 항상 이런 문장이 숨어 있었다. 다만 그 얼굴을 보는 자가 거짓말을 할 뿐이지. 아버지는 실제로 사람의 운명을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을 뿐이었다. 부자에게는 더 큰 부를, 권력자에게는 더 높은 자리를, 불안한 자에게는 안정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묘하게도 들어맞곤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이었다. 관상이란 건 결국 사람의 욕망을 읽는 기술이란다. 그것이 아버지가 추봉에게 물려주려 했던 진짜 비법이었다. 하지만 그 비법이 화근이 되었다. 정유년 가을, 영모 사건이 터졌다. 대신 셋이 역적으로 몰려 압송되었고 그 중 한 명이 추만석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추만석이 그 대신의 얼굴을 보고 3년 안에 영의정 자리에 오를 상이라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영모를 미리 알고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하지만 누명은 언제나 터무니없는 법이었다. 추만석은 국문을 받던 중 옥사했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집안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추봉만이 겨우 도망쳐 살아남았다. 양반 신분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었고 이름도 버리고 얼굴도 숨기며 떠돌아다녀야 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아버지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재주가 있었을까? 그 재주만 없었다면 추봉의 가족은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5년이 흘렀다. 추봉은 거지가 되어 있었다. 한양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남쪽 큰 장터에 정착했다. 아니, 정착이라고 하기엔 초라했다. 장터 한 구석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였다. 그 무렵 조선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남쪽 항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소문이었다. 배를 타고 온 낯선 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번져갔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다가 며칠 못 가 죽는다는 병이었다. 장터에도 죽음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고 장사는 끊겼으며 거지들조차 굶어 죽어갔다. 추봉도 굶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 그는 장터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한 상인이 추봉 앞에 멈춰 섰다. 곡식을 파는 장돌뱅이였다. 그는 추봉을 내려다보다가 품속에서 식은 떡 한 덩이를 꺼내 던져주었다. 먹어라. 죽을 상은 아닌 것 같으니. 추봉은 떡을 집어들고 그 상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 상인의 얼굴에는 죽음이 서려 있었다. 눈가의 주름, 입술의 빛깔, 숨쉬는 방식. 추봉은 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살겠다는 의지가 사라진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상인의 얼굴이 바로 그러했다. 보름 안에 죽을 얼굴이오. 추봉은 무심코 그렇게 말했다. 떡을 입에 문 채로. 상인이 멈칫했다. 그리고 웃었다. 미친놈. 내가 왜 죽어? 병이 들었소. 이미 몸속 깊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만 상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한참을 추봉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열흘 후 그 상인은 정말로 죽었다. 전염병이었다. 장터에 소문이 퍼졌다. 거지 놈이 죽을 날을 맞췄다더라. 사람들은 추봉을 수군거리며 보았다. 혹자는 무서워했고 혹자는 비웃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아낙네가 추봉 앞에 섰다. 저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날 전부터 안 들어왔는데 살아있을까요? 추봉은 아낙네의 얼굴을 보았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손톱은 흙투성이었다. 남편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맨 흔적이었다. 살아낸 개시오. 하지만 추봉은 말을 멈췄다. 그 아낙네의 얼굴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을 향한 증오. 그것이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득이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와도 당신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 얼굴이오. 아낙네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급히 돌아섰다. 그 후로 추봉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난삼아 오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추봉이 말해주는 것들은 묘하게도 들어맞았다. 아니,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애써 숨기고 있던 진실을 꺼내놓는 것에 가까웠다. 당신은 남의 빚을 갚다가 늙어 죽을 얼굴이오. 당신 아들은 공부보다 술을 배울 얼굴이오. 당신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할 얼굴이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다. 하지만 곧 불편해했다. 추봉의 말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아팠다. 그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재를 말해주었던 것이다. 장터에는 소문이 퍼졌다. 거지 하나가 사람 얼굴만 봐도 다음 주 운수를 알아맞힌다더라. 그리고 추봉은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의 관상수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굶주림으로 사람을 보았다. 5년간의 굶주림, 5년간의 죽음 가까이에서의 삶이 그에게 사람의 얼굴을 읽는 또 다른 눈을 주었던 것이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을까? 하지만 추봉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장터에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사람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양반 차림의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추봉은 직감했다. 저 여자가 자신의 평온을 깨뜨릴 것이라고. 그녀는 양반가의 여식처럼 보였으나 양반가의 여식은 아니었다. 남원대.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본명은 아무도 몰랐다. 남원에서 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남원 양반집 첩의 딸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는 관상가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말한 운명은 빗나간 적이 없었다. 남원댁이 장터에 나타났을 때 추봉의 주변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보다가 천천히 추봉에게 다가왔다. 소문을 듣고 왔소.
남원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추봉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매가 날카로웠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추봉의 시선을 끈 것은 그녀의 손이었다. 손톱이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떠돌이 관상가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실제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 무엇이 궁금하시오? 추봉이 물었다. 남원댁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려 있을 뿐, 눈은 웃지 않았다. 당신이 진짜 관상가인지 궁금하오. 보시다시피 거지요. 거지가 관상을 본다는 게 우습지 않소? 자기 운명도 못 바꾸는 주제에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추봉은 대꾸하지 않았다. 남원댁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추봉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녀는 굳이 이 장터까지 찾아와 한낱 거지를 시험하려 했을까? 남원댁은 말했다. 나도 관상을 본다오. 팔도를 돌며 수백 명의 얼굴을 보았지. 그런 내가 보기에 당신의 관상술은 사기요. 사기라니? 당신은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게 아니오. 그저 사람의 약점을 찌를 뿐이지. 그것은 관상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소. 추봉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상술은 뭐가 다르오? 나는 하늘의 뜻을 읽소. 남원댁은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다. 낡고 해진 책이었다. 마이상법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얼굴은 하늘이 쓴 글이오. 이마는 조상의 덕을, 눈은 마음의 밝음을, 코는 재물의 복을, 입은 말의 운을 담고 있지. 이것은 천년을 이어온 학문이오. 당신 같은 굴줄인 자의 억측과는 차원이 다르오. 추봉은 그 책을 보았다. 아버지도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책을 믿지 않았다. 하늘의 뜻이라. 추봉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묻겠소. 하늘은 왜 사람에게 굶주림을 주었소? 하늘은 왜 역병을 내렸소? 하늘은 왜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소? 남원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사람이 지은 업보요. 업보라. 그럼 장터에서 굶어 죽은 아이들도 업보를 지었단 말이오? 영무 누명 쓰고 죽은 사람들도 업보를 지었소? 남원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봉은 천천히 일어섰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의 글을 믿지 않소. 나는 땅의 글을 읽소. 땅의 글? 사람이 살아온 날들이 만든 글이오. 굶주린 자의 주름, 슬픔을 삼킨 자의 입술, 거짓말을 반복한 자의 눈동자. 그것이 내가 읽는 얼굴이오. 장터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운명에 대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었다. 남원댁은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시험해보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 둘이 각자 운명을 말하는 거요. 누가 더 정확한지 겨뤄보자고. 추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사람이 나섰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장사를 하는 듯한 차림새였다. 남원댁이 먼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마가 넓고 밝소. 코가 우뚝하고 콧방울이 두툼하니 재물복이 있는 얼굴이오. 입이 크고 턱이 각졌으니 말재주가 있고 사업에 성공할 상이오. 3년 안에 큰 이득을 보겠소.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이었다. 이번엔 추봉의 차례였다. 추봉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빚이 있소.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입꼬리가 처져 있고 눈 밑에 그늘이 있소. 밤에 잠을 못 자는 얼굴이오. 손톱이 달아있는 걸 보니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오. 3년 안에 큰 이득은커녕 3달 안에 빚쟁이에게 쫓겨 다닐 얼굴이오. 남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급히 자리를 떠났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남원댁이 추봉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소. 나는 거짓 희망을 주지 않을 뿐이오. 거짓 희망이라니? 당신이 준 희망은 그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거요. 3년 안에 큰 이득이라는 말을 믿고 그는 더 큰 빚을 낼 테니까. 남원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섰다. 20대 초반의 여자였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부서 있었다. 남원댁이 말했다. 광대뼈가 높고 이마가 좁소. 고생이 많았던 상이나 입술이 붉으니 좋은 인연을 만날 얼굴이오. 1년 안에 혼사를 치르겠소. 여자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추봉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소. 여자가 움찔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거요. 눈동자에 집착이 있소. 그 집착이 당신을 망칠 것이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달려갔다. 남원댁이 소리쳤다. 당신은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고 있소.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이오. 진실이 뭐가 중요하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오. 위로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장터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다.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까지 대립해야 했을까? 단순히 관상술의 차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었을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장터의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원댁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하자. 그녀가 말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거요. 추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남원댁이 먼저 추봉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이상한 표情을 지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니, 두려운 표정이었다. 당신의 얼굴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없소. 뭐라고? 관상에 선이 없단 말이오. 이마에도, 눈에도, 코에도 아무런 운명이 보이지 않소. 당신의 얼굴은 텅 비어 있소. 추봉은 웃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저주요. 남원댁은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운명이 없는 얼굴. 그것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추봉이 말했다. 운명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지 않겠소? 남원댁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이제 내 얼굴을 볼 차례요. 추봉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원댁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것은 운명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수백 명의 얼굴을 보며 평생을 살아온 여자.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추봉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이 여자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내일 다시 오시오. 추봉이 말했다. 내일 당신의 얼굴을 제대로 읽어드리겠소. 남원댁은 추봉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장터에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추봉은 알았다.
내일 자신이 그녀에게 해줄 말이 무엇인지. 그것은 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남원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인 숙방 한 칸을 얻어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노스의 거울이 놓여 있었다. 평생을 다니며 가지고 다닌 거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왜일까? 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까? 남원댁의 본명은 채윤이었다. 그녀는 남원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한양의 기방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양반이었다. 어린 시절 채윤은 어머니를 따라 수많은 양반들을 보았다. 그들은 낮에는 점잖은 체하다가 밤이 되면 기방에 와서 술을 마시고 허튼 소리를 늘어놓았다. 채윤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의 얼굴은 이중적이라는 것을,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 채윤은 혼자가 되었다. 기방 주인은 채윤을 내쫓으려 했지만 한 노인이 그녀를 데려갔다. 관상가 허백당이었다. 허백당은 기방을 드나들던 단골이었다. 그는 채윤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읽을 상이오. 그렇게 채윤은 허백당의 제자가 되었다. 10년을 따라다니며 관상술을 배웠다. 마이상법을 외우고 수백 명의 얼굴을 보았다. 허백당은 엄격했다. 얼굴은 하늘이 쓴 글이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관상가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채윤은 그 가르침을 따랐다.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 허백당이 죽었다. 채윤은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기술이 있었다. 그녀는 팔도를 돌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운명이 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채윤은 관상을 볼 때마다 먼저 상대방의 눈빛을 보았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마이상법의 원리에 따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녀는 믿었다. 관상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으니까. 하늘이 정한 운명을 읽어주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보는 얼굴들이 점점 비슷해 보였다. 수백 개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얼굴들이 하나로 뭉개져 보였다.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 거울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채윤인지, 남원댁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인지. 왜 그랬을까? 왜 그녀는 수많은 얼굴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얼굴은 볼 수 없었을까? 다음 날 아침, 채윤은 다시 장터로 갔다. 추봉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사람이 없었다. 어제의 일 때문인지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것 같았다. 채윤이 다가가자 추봉은 고개를 들었다. 왔소. 약속했으니까. 채윤이 그의 앞에 앉았다. 추봉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채윤은 불편했다. 그녀는 평생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말해보시오. 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얼굴에 뭐가 보이오? 추봉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사람들의 운명을 읽느라 자기 운명을 잃은 얼굴이오. 채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뜻이오? 당신의 눈에는 초점이 없소.
수많은 얼굴을 보느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친 눈이오. 내가 놓친 게 뭐요? 자신이오. 추봉은 계속 말했다. 당신은 관상을 볼 때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소. 그것이 당신의 방식이었지. 하지만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정작 당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된 거요. 채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소. 말을 많이 했으면서도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한 적이 없는 입술이오. 당신의 손은 떨리고 있소. 자신이 한 일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오. 그만. 채윤이 말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추봉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거울을 보지 못하겠지. 채윤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당신의 눈가에 보이오. 자기 자신을 피하는 사람의 주름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았소. 그래서 정작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거요.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채윤은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떠하오? 당신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잖소. 추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도 내 얼굴을 모르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소? 모르기 때문이오. 채윤은 눈물을 닦으며 추봉을 보았다. 내 얼굴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거요. 내 운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요. 그게 가능한 일이오? 나는 5년 전에 모든 것을 잃었소. 추봉이 말했다. 가족도, 신분도, 이름도, 그리고 얼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소.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소. 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행복하오? 추봉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행복하지는 않소.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소. 해가 중천에 떴다. 장터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 채윤이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추봉이 그녀를 불렀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소. 뭐요? 당신은 왜 관상가가 되었소? 진짜 이유가 뭐요? 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뿐이요? 아니요. 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기생의 딸이 아니라 관상가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추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얼굴을 보는군요. 진짜 얼굴? 당신의 진짜 얼굴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외로운 사람의 얼굴. 채윤은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오? 추봉이 말했다. 나도 모르오. 나는 당신의 운명을 알 수 없소. 당신의 얼굴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오.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며 살 것인지. 채윤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요? 그럴 거요. 외로워지겠지요? 그럴 거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요? 추봉은 미소 지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오. 나는 당신에게 답을 줄 수 없소. 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고맙소. 뭐가? 내 얼굴을 보여줘서. 채윤은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다. 당신은
당신은 언젠가 자신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거요. 추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채유는 장터를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채유는 여인숙 방에서 거울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거울을 내려놓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36살의 여자가 있었다. 주름이 있었고 눈가에 그늘이 있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었다. 채유는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왜 그녀는 그토록 오래 자신의 얼굴을 피했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추하게 보일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일까봐 두려웠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낯선 얼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채유는 거울을 내려놓고 촛불을 껐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 것이다. 어떻게 다르게 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원댁이 떠난 후 추봉은 더 이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거지가 미쳤나 보다. 저 여자한테 징계 보냈나 보지. 하지만 추봉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다시 조용한 거지로 돌아갔다. 장터 귀퉁이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추봉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 온 사람은 장터에서 떡을 파는 노파였다. 그녀는 추봉 앞에 떡 한 조각을 놓고 말했다. 먹어라. 추봉이 고개를 들었다. 노파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70은 넘어 보였다. 왜 주시는 거요? 그냥. 노파는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내 얼굴 좀 봐주겠나? 이제 그런 건 안 합니다. 알아. 하지만 그냥 한 번만. 추봉은 노파를 보았다. 거절하려다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었다. 무엇이 궁금하시오? 노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잘 살았는지 알고 싶어. 추봉은 놀랐다. 운명을 묻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다. 잘 살았는지요? 그래. 나는 평생 떡을 만들어 팔았어.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 둘을 혼자 키웠지. 이제 자식들은 다 장가들고 시집 갔고 나는 혼자야. 그런데 가끔 생각해. 내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까 하고. 추봉은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손을 보았다. 밀가루 반죽을 수 없이 치대서 굳어진 손이었다. 얼굴에는 증기를 쐬어 거칠어진 피부가 있었다. 하지만 눈에는 온화함이 있었다. 잘 사셨습니다. 추봉이 말했다. 당신의 손을 보니 수만 개의 떡을 빚었겠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행복했을 게 분명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았소.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럴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떡을 몇 개 더 놓고 갔다. 다음은 젊은 남자가 왔다. 25쯤 되어 보이는 총각이었다. 그는 추봉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말했다.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관상은 보지 않습니다. 관상 말고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추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총각은 말했다. 자신은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일을 해야 했다고. 나무를 해서 팔고 품팔이를 하며 살아왔다고.
그러다 며칠 전에 장터에서 책을 하나 주었다고. 천자문이었다고. 그 책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런 걸 배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5입니다. 너무 늦었죠? 추봉은 총각의 얼굴을 보았다. 일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늦지 않았소. 정말입니까? 당신의 눈을 보니 아직 배우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소. 그 마음이 있는 한 늦은 게 아니오. 총각은 웃었다. 환하게. 그럼 저 책 계속 읽어도 될까요? 당연히 읽으시오. 그리고 언젠가 다른 책도 읽으시오. 총각은 절을 하고 갔다. 그의 걸음걸이가 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그 후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운명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살아온 이야기, 후회하는 이야기, 꿈꾸는 이야기. 추봉은 그저 듣고 가끔 한마디씩 건넸다. 왜였을까? 왜 사람들은 추봉을 찾아왔을까?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데 추봉은 깨달았다.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현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의미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추봉은 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읽어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사내가 찾아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선비 차림의 사내였다. 그는 추봉 앞에 앉더니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다. 이거 받으시오. 무슨 돈입니까? 제 얼굴을 봐주는 값이오. 추봉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으시오. 저는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소.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봉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수척하고 창백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다. 무엇이 궁금하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추봉은 조용히 기다렸다. 저는 관아에서 일하는 설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세금의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며칠 안에 잡히겠지요.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치면 제 가족이 고통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봐주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자수해야 할지. 추봉은 한참을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얼굴에서 제가 보는 건 두려움과 후회뿐이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소. 사내가 얼굴을 들었다. 그럼 대체 뭘 보라는 겁니까? 당신 자신을 보시오. 제 자신. 당신은 죄를 지었소. 하지만 왜 그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했소. 그렇다면 당신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오. 사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도망치면 가족은 더 고통받을 거요. 자수하면 당신은 벌을 받겠지만 가족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요. 답은 당신 안에 있소. 사내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그는 은자를 놔두고 갔다. 추봉은 그 은자를 집어 들었다가 다음에 온 굶주린 거지에게 주었다. 그날 밤 추봉은 개울가에 앉아 있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달빛 아래서 흔들리는 얼굴. 여전히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 얼굴에 뭔가가 채워지고 있었다. 노파의 감사, 총각의 웃음, 사내의 눈물. 그것들이 조금씩 추봉의 빈 얼굴을 채우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추봉의 얼굴은 비어 있어야 했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빈 얼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운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추봉은 물에 손을 담갔다. 그러자 얼굴이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흔들렸다. 그것이 좋았다. 고정되지 않은 얼굴. 계속 변하는 얼굴.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추봉이 돌아보았다. 한 아이가 서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옷이 남루했고 얼굴이 더러웠다. 거지 아이였다. 아저씨, 아이가 말했다. 배고파요. 추봉은 품을 뒤졌다. 낮에 받은 떡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것을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떡을 받아 먹으며 물었다.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추봉은 웃었다. 예전엔 외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추봉은 말을 멈췄다. 아이가 떡을 다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자신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다. 아저씨 얼굴은 착해 보여요. 아이가 말했다. 그래? 응,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도 착했어요. 돌아가셨지만. 추봉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몰라요. 그냥 배고프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하단다. 아이는 웃었다. 그리고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추봉은 다시 물을 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조금은 따뜻해 보였다. 빈 얼굴이 채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삶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추봉은 날짜를 세지 않았다. 다만 장터의 나무가 4번 꽃을 피웠고 4번 잎을 떨어뜨렸다는 것만 알았다. 4년쯤 되었을 것이다. 전염병은 지나갔다. 처음엔 수백 명이 죽어나갔지만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웃었고 장사는 번성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추봉은 여전히 장터 귀퉁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한 거지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고 가끔 옷도 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받아 다른 거지들과 나눠 먹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했다. 어느 봄날 낯선 사내 하나가 장터에 나타났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선비 차림의 사내였다. 그는 장터를 둘러보다가 추봉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당신이 추봉이라는 분이오? 그렇소. 찾았소.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추봉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누구시오? 제 이름은 중요치 않소. 다만 4년 전에 당신을 찾아온 적이 있소. 추봉은 기억을 더듬었다. 4년 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 세금을 빼돌렸다던. 그 설이 양반이오? 자네의 얼굴이 밝아졌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어떻게 하셨소? 자네는 추봉 옆에 앉았다. 당신 말대로 자수했습니다. 곤장을 맞았고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힘드셨겠군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네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다. 떡이었다. 제 아내가 만든 겁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떡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추록 후 아내를 도와 떡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시오?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사내는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당신이 제게 해준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다는 말. 그 말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봉은 떡을 받았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소.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요.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내는 절을 하고 일어났다.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떠났다. 추봉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이번엔 젊은 여자였다. 25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추봉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누구시오? 4년 전에, 4년 전에 당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그 집착이 저를 망칠 거라고. 추봉은 기억해냈다. 눈이 부어있던 젊은 여자. 그때 이후 어떻게 지내셨소?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 마음을 판단하냐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는 걸. 여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은 정말로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리고 곧 혼례를 올릴 예정입니다. 추봉은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여자는 헝겊으로 싼 작은 물건을 내밀었다. 추봉이 풀어보니 은비녀였다. 이건 너무 귀한 것이오. 받아주세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추봉은 비녀를 받았다. 여자는 절을 하고 떠났다. 해가 지고 있었다. 추봉은 은비녀를 손에 쥐고 생각했다. 4년 전에 자신이 한 말들. 그때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 왜였을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얼굴도 없고 운명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장터 한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5명쯤 되어 보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야, 너는 복 많은 얼굴이야. 넌 착한 얼굴이야. 너는 나중에 크면 멋있어질 얼굴이야.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추봉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그것은 관상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복 많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복 많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랄 것이다. 착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얼굴은 운명이 아니라 시선이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밤 추봉은 또 개울가에 있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가 채워졌다. 주름이 늘었다. 머리가 새었다. 얼굴이 더 야위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추봉.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추봉이 돌아보았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남원댁이었다. 아니, 채윤이었다. 오랜만이요. 추봉이 말했다. 채윤은 천천히 다가와 추봉 옆에 앉았다. 그녀의 차림새가 예전과 달랐다. 화려한 양반 옷이 아니라 평범한 무명 옷이었다. 어떻게 지내셨소? 그럭저럭이요. 당신은? 저도 그럭저럭입니다.
채유는 물을 보았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는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용기를 낸 겁니다. 채유는 미소 지었다. 저는 이제 관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시오?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좋은 일이군요. 돈은 별로 못 받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물소리만 들렸다. 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얼굴을 찾았소? 추봉은 웃었다. 찾은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소. 다만, 이 얼굴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채윤이 추봉의 얼굴을 보았다.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제는 보이는군요. 뭐가요? 당신의 얼굴에 4년 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은 게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요? 채윤은 천천히 말했다. 슬픔도 보이고 기쁨도 보이고 후회도 보이고 희망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이제 아름답습니다. 추봉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나구나. 채유는 다음 날 아침 떠났다. 다음 마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추봉은 그녀를 배웅하며 물었다. 언제 다시 오시겠소?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참 후가 되겠지요. 그때까지 건강히 지내시오. 당신도요. 채유는 멈춰 서서 추봉을 보았다. 혹시 당신의 진짜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추봉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추봉이요. 이제 이것이 제 진짜 이름입니다. 채유는 미소 지었다. 좋은 이름이군요. 그녀는 손을 흔들고 떠났다. 추봉은 그 뒷모습을 한참 보다가 장터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다. 추봉은 여전히 장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장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추봉 할배라고 불렀고 어른들은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가끔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할배, 저 관상 좀 봐주세요. 추봉은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관상을 보지 않는다. 다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꿈 이야기, 고민 이야기, 사랑 이야기. 추봉은 들으며 가끔 한마디씩 건넸다. 어느 날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물었다. 할배는 왜 여기 계세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으면서. 추봉은 대답했다. 가족이 없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다 내 가족이지. 저희가요? 그래.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이야기를 듣는 게 내가 사는 이유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추봉은 늙었다. 40이 넘어섰고 머리는 반쯤 새었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아직 죽을 때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다. 어느 봄날 오후 추봉은 장터에 앉아 있었다. 한 소년이 그 앞에 섰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얼굴이 낯이 익었다. 추봉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억해냈다. 내가 그때 그 아이구나. 예, 몇 년 전에 저녁에 개울가에서 만난 아이. 배고프다고 했던 소년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맞아요. 할배가 떡 주셨잖아요. 그래, 이제 많이 컸구나. 저 이제 일 배우고 있어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거요. 잘 됐구나.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할배,
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추봉은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맑은 눈동자, 단단한 인매, 약간 그을린 얼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정말요? 그래. 내 얼굴을 보니 그럴 것 같구나. 소녀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 달려갔다. 추봉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저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운명을 만들 것이다. 얼굴을 훔친 사내. 사람들은 예전에 그렇게 추봉을 불렀다. 하지만 추봉은 얼굴을 훔친 게 아니었다. 그는 얼굴을 나눠준 것이었다. 자신의 빈 얼굴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수많은 얼굴들이 새로 쓰였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장터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추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개울가로 걸어갔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야 찾았구나. 누군가가 물었다면 무엇을 찾았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추봉은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 얼굴을. 그리고 그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기도 했다.